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합의 개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할 당국대학교 치과보초학교실의 송영균입니다. 이건 보드게임의 일종인데요. 세계의 역사를 갖다가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면서 나가는 보드게임입니다. 각각의 세계 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나로 맞춰서 역사의 흐름에 맞게 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교합의 그런 개념들과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정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교합 개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선 교합학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GPC9에 따르면 교합이라는 것 자체는 고대 그리스어인 오클라우드에서 나왔는데요. 결국 그냥 다물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다물다는 뜻이면은 정말 저희들이 이해하기 정말 쉽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렇게 공부할 이유도 없겠지만, 단순히 이런 정적인 상태만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교합에 대해서 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르면 이 단순히 다문다는 그 정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런 행위와 그 다음에 과정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정적인 내용도 당연히 포함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교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커브라든지 아니면 라스트라 이스터건전 때 어떻게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CR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관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내용들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교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내용은 모두 다 이 짧은 시간에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교합의 커브라든지 아니면 이스커전시, 라테럴 이스커전시 이런 가이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릴레이션 CR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따르면요. 처음에 이제 총우치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됐는데요. 이런 리무블, 이런 그 보철물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전체를 다 깎아서 만드는 하마나 아니면 포셀린 같은 걸 전체로 깎으려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사람의 치아나 아니면은 동물의 치아 이런 것들을 배열하게 되죠. 이게 용이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결국 이걸 갖다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가 개발되고요. 볼카나이트라는 이런 폴리머 계열의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결국엔 치아를 어떻게 배열해야 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교합학이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교합학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요, 이런 보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닐 같은 경우는요, 4인치 설을 갖다가 이제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명하셨죠. 이 분은 양쪽 과두와 그 다음에 하악 중절치 사이에 있는 포인트를 잡았을 때 각각이 전부 4인치를 이루는 정삼각형을 이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실 수가 있는 이제 아나토미컬 아티큘레이터라는 걸 갖다 개발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옆에 스프링이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접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두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과두에서 이은 선이 이제 4인치를 이룬다는 것을 주장했죠. 이 본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짝짝거리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 과두를 갖다가 이 치의학에 가져옴으로써 전체적인 그런 교합학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스피라는 분입니다. 이 스피라는 분은 고고학적 연구, 다시 말해서 스컬, 이제 죽은 사람의 스컬을 갖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플랫한 면이 아니라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는 교합면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울퉁불퉁 하더라도 결국 이어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고 이 곡선을 갖다가 이용해서 진자 운동처럼 우리가 그라인딩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몬순이라는 분은요 앞에 있는 분들의 이론들을 갖다가 결국에 약간 집대성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면적으로 이제 4인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앞뒤로 진자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구면을 이루는데 그 구면의 이제 반지름이 4인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특허를 내시면서 이렇게 교합기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교합기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위에는 꼭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그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4인치 캘리퍼를 갖다가 이동해 가면서 거기 그 사이에다가 이제
인공치를 배열하는 그런 형식을 갖다가 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글라벨러부터 교환면까지는 결국 4인치가 아닌 사람들도 많을 거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이론은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기시라는 분은 단순히 이런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을 갖다가 중시하였는데요. 결국 이제 콘다일러 인클리네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저 인클리네이션을 갖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바이라테럴리 밸런스드 오쿠전을 갖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총우치 시대를 갖다가 정리하는 워시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결국 이론들이 발달이 된 이유는 결국에는 총우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양측성 균형 규합을 맞추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결국에는 만들 수 있는 보철이 이제 리무버블 타입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유니라테럴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바이라테럴이라고 안 쓰고 그냥 밸런스드 오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1920년대를 들어서면서 이런 교합의 개념들이 조금 더 바뀌게 되는데요. 주조하게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마취가 발달이 되면서 결국 자연치를 깎을 수 있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무버블 단계가 아니라 치아를 갖다 수복하는 단계로 오면서 과연 기존에 있던 그런 교합 개념을 자연치에도 결국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논쟁의 그 당사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 네솔로지라는 학파와 그 다음에 PMS라고 부르는 펑셔널리스트 학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네솔로지는 서부를 중심으로 PMS 학파 같은 경우는 동부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라테랄 이스거전이 있을 때 바이라테랄 가이드가 되느냐 아니면은 유니라테랄 가이드가 되느냐 이걸 갖다 처음에 따졌습니다. 여러분 알기 계시는 네솔로지 학파 같은 경우는 캐나인 가이던스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캐나인 가이던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네솔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그런 악관계를 갖다가 정확히 교합기에 재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조합기에 재현할 때 가장 후방부에서 실제로 순수 회전 운동을 하는 그 부위를 찾아서 우리가 옮길 수 있고 그 옮긴 상태에서 우리가 교합기상에서 바이라테럴 밸런스 오쿠전을 만들었을 때 아이디어란 그런 교합 상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PMS 학파라는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는 펑셔널리스트라고 불렸는데요. 이 펑셔널리스트들은 이게 콘다일의 중심이 아니라 자연치에서는 이 교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치아를 갖다가 좀 더 중시했고 그거에 따라서 그 과두의 가이드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수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솔로지 같은 경우는요, 스탈러드 처음에 이제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총우치 시대 때 진행해 왔던 그런 바이라테럴 밸런스드 오쿠전을 그대로 자연치에도 이제 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걸 갖다 답습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네솔로지 소사이어티 처음에는 이제 서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네솔로지 소사이어티라 불렀는데요. 이걸 갖다 창시한 분이 이제 맥콜롬이라는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콘다일 위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교합기에 정확하게 옮길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바이라테럴 밸런스 오쿠전을 맞춰주는 게 이 분들의 이제 교합 수복의 기본적인 컨셉이 된 거죠. 이 분이 이제 맥콜롬이라는 분인데요. 그런데 이 교합 상태를 갖다 그대로 잘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 전조절성 교합기처럼 이렇게 복잡한 그런 페이스 보호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턱관절의 그런 그 위치라든지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정확히 옮기는 게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런 교합기를 통해서 이렇게 교합을 갖다가 교합기에다 옮기고 그걸 갖다가 이제 바이라테럴 밸런스 오쿠전으로 맞춰서 이렇게 수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게 재현했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생기는 걸 갖다 발견하게 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솔로지 학파는 바이라테럴 밸런스 오쿠전이 과연 그럼 맞을까라는 의문이 이제 내부에서 제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드 오쿠전은 다시 말해서 바이라테럴 밸런스 오쿠전이 자연치의 이상적인 교합이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고 이때 이제 등장하게 된 디 아미코라는 분이
캐나인 가이던스라는 말을 처음 하게 됩니다. 보니까 이 분은 이제 인디언들이 고고학적 연구, 다시 말해 인디언들의 그 스컬을 연구했을 때, 캐나인이 옆으로 움직였을 때 캐나인이 가이드가 되면서 구치부를 이개시키는 그런 이제 것을 갖다 발견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캐나인이 결국에는 자연적인 그런 스트레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캐나인 가이던스를 주장하게 됩니다. 캐나인을 본다고 한다면요, 이 턱관절 자체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3급 지렛대 원리로 따라지게 되는데요. 힘점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받치점에서 떨어져 있어서 가장 먼저 있는 구치부보다는 멀리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좀 적게 들고 움직이는 양이 많더라도 적게 들고, 특히 이 캐나인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 쪽으로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방향의 힘을 받아도 잘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상하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치밀골들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아주기엔 가장 좋은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캐나인 가이던스가 정말 안정적인 그런 라테랄 이스커전의 그런 정석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네솔루지 학파는 정학이었고요. 여러 예전에 있는 논문들을 보면 캐나인 가이던스 오클루전, 캐나인 프로텍티드 오클루전, 올가닉 오클루전, 캐나인 디스클루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게 캐나인 가이던스를 모두 다 얘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캐나인 가이던스로 거의 정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캐나인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그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 때 사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합 개념인 상호 보호 교합의 이제 일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호 보호 교합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는 전치부와 구치부를 나눴을 때 힘을 갖다가 잘 버텨줄 수 있는 거는 잘 다른 치아들을 갖다가 보호하면서 자기가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딱딱 씹는 그런 힘 같은 경우는 전치부를 보호하고 구치부가 힘을 받고요. 좌우로 움직일 때는 이제 캐나인 부분에 이제 힘을 받게 되고, 하악을 앞으로 움직이는 프로트시브 무브먼트를 했을 때는 이제 전치부가 구치부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서로 치아들의 위치에 따라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교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교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치대 일치 관계가 보통을 기본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자연 치열에서는 드물게 존재하는 교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그런 수복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펑셔널리스트라는 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판키라는 사람입니다. 판키는 원래는 덴처 위주의 그런 네솔로지 학파의 그 이론을 받아서 그렇게 그 임상을 했던 분인데요. 자연치를 갖다 수복하면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라 이런 생각을 갖다 좀 들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스카일러의 이론인 그 유니라테랄 밸런스드 오클루전, 말해서 워킹 사이드와 이제 밸런스 사이드를 갖다 나눈 그런 이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임상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이분의 이론을 굉장히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론을 갖다가 더 발전시키다가 이후에 이제 롱센트릭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이 센트릭 개념에서 롱센트릭을 갖다가 이제 만이라는 분과 함께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서 이분의 앞자를 따서 PMS라고 해서 이 펑셔널리스트를 갖다가 PMS 학파라고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이 학파를 갖다가 저희는 이제 좀 더 PMS 학파가 훨씬 더 좀 익숙할 것 같습니다. 이 스카일러브라는 분은요, 라테랄 스컨션 때 워킹 사이드와 밸런스 사이드를 나눴습니다. 바이라테랄 밸런스드 오클루전이 아니라 워킹 사이드 할 때는 그 부분이 치아들이 구치부까지 다 닿지만, 반대편 이렇게 딸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 치아들을 갖다 이개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방으로 하악을 갖다 내밀었을 때 프루스트전 때는 전치부가 닿고 구치부를 또 이개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네솔로지 학파들이 캐나인 가이던스가 아니라 바이라테랄 밸런스드 오클루전을 갖다 주장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항하는 단어인 유니라테랄 밸런스드 오클루전을 갖다가 주장을 했는데, 이후에 네솔로지 학파들이 캐나인 가이던스를 옮겨가면서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단어인 그룹 펑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솔로지 학파는 바이라테랄 밸런스드 오클루전에서 캐나인 가이던스로 옮겨갔지만, 이 PMS 학파는 처음부터 이제 동일한 내용을 갖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어에는 중간에 변화가 생기는 거지 서로 변한 건 아닙니다. 정리하게 되면요, 네솔로지 학파는
과두가 교합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PMX 학파 같은 경우는요, 치아들의 관계, 교합이 과두를 갖다가 우리 보호할 것인지 그걸 갖다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주장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학파의 또 다른 개념 중에 하나는 포인트 센트릭과 롱 센트릭입니다. 콘달러 포지션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는데요. 콘달러 포지션은 만딜러 포지션과 오클루저 포지션에 나누게 하는데 여기서는 만디블라 포지션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만디블라 포지션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롭게 봐야 되는 것은 센트릭 릴레이션, 다시 말해서 중심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네솔로지 학파 같은 경우는요. CR 대 CO, 지금은 MIP죠. 맥시멀 인터커스팔 포지션이 동일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PMX 학파 같은 경우는 롱 센트릭, CR 때 있는 그 포지션과 그리고 우리가 치아들이 많이 닿는 그 맥시멀 인터커스팔 포지션이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롱 센트릭이라는 걸 갖다 주장하게 됩니다. 제가 중간에 CO와 MIP를 갖다 계속해서 이제 바꿔가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센트릭 오클루전, CO의 개념이 중간에 변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CO 개념이 지금의 MIP 상태가 거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GPT 그 보충학 용어진 보면요. 1977년에 나온 4판에 보면은 이때만 해도 MIP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그냥 MIP가 CO의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도에 5판이 나오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CO는 하악이 CR 상태가 있을 때의 교합 상태를 갖다 CO라고 얘기하고 이게 MIP 상태와 동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딱 잘 꽉 무는 그 상태를 갖다 얘기한다면 MIP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MIP라는 상태를 갖다가 GPT 5판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런 CO라는 개념들은 그 이전의 개념들이었기 때문에 CO가 MIP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CR 상태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CR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재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생리적이고 그 다음에 운동의 시작점이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CR이 처음에 시작된 건 이 맥콜롬이라는 분이 처음에 네솔로지 학파에서 교합기로 옮기기 위해서 회전축을 갖다 순수한 회전축을 갖다가 위치를 정해야지 교합기로 잘 옮길 수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이 당시에는 가장 최후방으로 눌렀을 때 그때 이제 그 상태를 갖다가 중심이라고 명령하면서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상태를 교합기로 옮겼을 때 제대로 교합기가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레인저라는 분은 생각해 보니까 한 점으로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유동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적어도 2점 파일 잡아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투르인지 에식스와 그 다음에 이런 하악의 접봉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의 시작점을 잡을 수 있고 이런 재현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후에 스터트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까지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도슨 선생님께서는 최상방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야지 그 위치가 이 CR의 위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셀렌자라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위치가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CR의 위치가 이 정도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전상방 부위가 되는데요. 이걸 갖다 이제 5판부터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셀렌자라는 분은 이제 근육의 주행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상방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전상방으로 하악 과두가 위치했을 때 이게 CR의 위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CR의 위치는 굉장히 많이 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CR의 정의가 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CR의 정의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GPT 8판에 보면은 치아의 접촉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최후방의 생리적 관계이고 그 다음에 투르인지 엑시스 정말 접범축 주위에서 나타나고요. 그 위치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하악의 최후퇴 관계고 그 다음에 수직 공경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정해져야 되는 위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심경사에 대해서 최상방 위치할 때 상하게 된 하악관계 이렇게 나타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체득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GPT-9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훨씬 더 맞는 것 같고요. 보면은 상하관계고요. 치아의 그 접촉과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위치고 그 다음에 전상방에 위치할 수 있고 과두가 그 다음에 이 보드는 이제 순수 회전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현 가능성이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위치가 그러면 CR이 계속 변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위치를 해부학적인 위치로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의는 변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이 위치가 해부학적으로 어느 위치인가 라고 했을 때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더라도요, 과두 이게 힌지 H6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두의 그런 그 평행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다게 된다면, 여기와 맞닿는 요 사이에 있는 여기 어디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CR 위치와 그 다음에 우리가 딱 무는 그런 MIP, CO 상태가 그 당시에 말했던 CO 상태가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는 이런 포인트 센트릭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추구하기 위해서 네슬로지는 포인트 센트릭을 갖다 주장을 했습니다. 맥쿨롬은 그때 당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합기를 이용해 가지고 교합기를 단순히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 했지만 결국에는 접번축을 갖다 잘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CRL 개념을 썼고요. 그래서 이것이 몰타라고 이제 보통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확히 재현하고 바이라테럴 밸런스 오션을 만들었을 때 이상적인 교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유명한 이제 포젤트라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걸 갖다가 하악의 운동이나 이런 걸 갖다가 트레이싱을 해보니까 CO, 지금 말하는 MIP 상태와 CR 상태는 사실은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는 1.25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mm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포레트 다이아그램 보면은 이 포인트가 아니라 살짝 밑으로 내려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악 운동을 갖다가 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롱센트릭은 CR과 CO 상태, MIP 상태가 동일한 포인트가 아니라 유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대한 또 영향을 미친 분이 이제 셀렌자라는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절대 할 수 없는 임상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CR 위치로 유도를 해서 그 상태에서 이제 풀마우스 리빌리테이션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32명을 갖다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갖다 2년이나 13년, 12년 정도 이후에 불러서 다시 5분 동안 디프로그램 시킨 다음에 했을 때 그대로 CR 그대로 상태로 이렇게 딱 무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30명은 전혀 다른 위치로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볼 때 MIP 같은 경우는 CO 상태랑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셀렌자 분이 주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도를 할 때 롱센트릭이 좋아요? 아니면은 포인트 센트릭이 좋아요? 이렇게 아니면 캐나인 가이드스가 좋나요? 아니면은 그룹 펑션이 좋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건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걸 단순히 이게 대립 관계가 아니라 전치부로 갈수록은 교합의 관계에 훨씬 더 영향을 받고 구치부로 갈 때는 또 이제 그 과두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롱센트릭에 대한 그런 거리도 포젤트라는 분은 1.25mm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했을 때 0.2mm 이 정도까지 이제 줄어듭니다. 물론 CR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가 후방부에서 전방부로 좀 옮겨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0.2mm라고 한다면 크게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움직일 때 그런 그루브나 이런 것들을 갖다 열어주는 그런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한쪽은 캐나인 가이드스고요. 한쪽은 그룹 펑션으로 이렇게 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합적으로 아직 좋은 교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병적인 상태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조금씩 수복을 해야 된다면 기존에 있는 교합을 갖다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풀마우스 리빌리테이션이나 이런 거는 상호 보호 교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합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리무블 덴처나 이런 걸 사용했기 때문에 밸런스드 오클루전을 갖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연치를 갖다가 수복하게 되면서 그걸 답습하는 네솔로지 학파와 그렇지 않고 바이라테럴 밸런스가 아니라 유니라테럴 밸런스 오클루전이라고 주장한 그런 PMX 학파가 등장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네솔로지 학파는 바이라테럴 밸런스 오클루전에서 캐나인 가이던스 오클루전을 변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는 상호 보호 교합으로 이제 발달이 됩니다. PNS 학파에서 주장했던 유니라테럴 밸런스 오클루전 같은 경우는요, 그것이 이제 개념은 변하지 않았지만 명칭만 캐나인 가이던스 오클루전에서 대항해서 그룹 펑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하나의 슬라이드가 라테럴 익스커전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역사의 정리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역사에 따라서 교합 개념이 이제 새로 생기고 그걸 갖다 대응하면서 새로운 이제 그 이론도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맞느냐 틀리냐 하면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연구의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에 따라서 교합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교합 개념 역사를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그런 단편적인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